네. 일단 그 5개념 지도부터 잠깐 얘기를 좀 꺼내봐. 자, 거기 그냥 풀어보라 했었죠. 일단 거기에 그 자석 주변에 자기장 발사하는 거 알아. 이때 그 전자가 받는 힘의 방향 어느 쪽이냐? 1, 2, 3, 4, 5 중에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이야. 그러니까 느낌상 1번, 3번 뭐 이렇게 나타날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첫 번째 뭐냐면 N극과 S극을 은연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NS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얘기는 뭐냐면 이 전자가 힘을 받지 않는 이유를 알면 자기장에 어떤 원인이 나타나요. 전자가 만약에 움직인다면 그때는 힘을 받습니다. 하지만 전자가 가만히 있을 때는 힘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받는 힘이라는 건 무슨力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기력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력의 뜻이 뭐예요? 자석사의 힘이야. 자기력의 뜻도 대답 못하는 사람이 많다. 자기력은 자석사의 힘이에요. 근데 전자가 자석 옆에 가만히 있을 때는 자기력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야. 근데 전자가 움직이면 자기력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자기력의 뜻이 자석사 힘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전자가 이동하는 게 바로 뭐니? 전류가 되는 거지. 마치 전하의 흐름이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는 하나의 전선은 자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장의 원인은 전하가 아니라 움직이는 전하가 자기장의 원인이 되는 것이야. 그래서 여튼 지금 뭐 이단원을 공부할 때 뭐 이거 주변 자기장 뭐다 뭐 이러고 뭐 이렇게 하고 받는 힘이 자기장의 전류된 힘을 어떻게 받는다 방향 찾고 그럼 뭐 간단할 것 같지만 그런 경우 나중에 어떤 응용 파트에서 어려워진다고요. 그래서 자기장의 원인부터 하나씩 보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 NS라는 막대자석이 있어. 이런 경험은 있을 거야. 이게 반 뚝 잘라요. 어떻게 되나요? NS가 다시 나타나지. 그지? 들어본 적 있지? 초등학교 때. 뚝 자르면 또 어떻게 되지? 또 NS 나타나죠. 뚝 자르면 어떻게 되죠? NS 나타나죠. 뚝 자르면 NS. 뚝 자르면 뚝 자르면 뚝 자르면 계속 뭐가 반복돼? NS가 반복되죠. 그죠? 이런 건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에 대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렇다 이거지. 그래서 고작하는 게 자기 홀극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홀극. 혼자는 NS 따로 있지 못한다. 자기의 쌍극이 항상 존재한다. 이러고 마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 봐라. 얘를 계속 자르면 끝에 가서 남는 것은 가장 작은 입자가 뭐가 돼? 원자가 되겠지. 그지? 그럼 그 원자도 바로 뭘 띠게 되겠어? NS를 띈다는 얘기죠. 그 원자가 하나 뭐예요? 자석이에요. 원자가 자석입니다. 원자 내부를 한번 생각해보면 자 가운데 핵이라는 게 있고 플러스 띄고 있는 거지. 주변에 뭐가 돌고 있어? 전자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바로 원자 자체가 하나의 자석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때 전자가 돌고 있다 그러는데 만약에 전자 이렇게 돌아봐. 그러면 우리 뭐 뒤에 나오지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전류방과 자기장 방향. 전자 이렇게 돌면 전류방 어디로 택해? 이렇게 하지. 전자와 전류는 반대니까. 그래서 이렇게 잡어. 그럼 이쪽 무슨 극이 돼? N극. 저 뒤편은 무슨 극이 돼? S극. 바로 최소 입자인 원자도 바로 뭐가 된다? 자석이다 라는 얘기야. 여기 이제 자기장의 원인을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전자가 어떻게 됐으니까 돌고 있으니까 움직이니까. 그래서 얘가 자기장을 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왼쪽에 알아두자 밑에다 써놓으세요. 원자가 자석이다. 원자가 자석이다.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런 것도 있죠. 여기다가 금속 같은 걸 딱 접근을 시킬 때 얘들아 그냥 일반적인 금속, 쇠 같은 경우는 자석이니 아니니? 자석이 아니야. 보통 아니라 그러지. 자석이에요. 이것도. 왜? 야 금속 같은 거, 요 자석, 막대 자석 옆에 딱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 끌리지? 그지? 바로 힘이 나타나죠? 이때 힘이 무슨力인데? 자기력 아니야. 자기력의 뜻이 뭐라 그랬어? 자석사 힘이라 그랬죠? 이것도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석이라는 거에 대해서 협소적으로 알고 있는데, 자석에는 영구자석이 있고, 일시자석이 있는 거야. 영구자석은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일시자석은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자석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영구자석처럼. 그럼 왜 금속이 요 근처에 하면 이제 힘을 받게 되느냐? 야 생각해봐. 이런 금속 안에 이런 원자의 배열 상태가 지 마음대로야 이렇게. 응? 지 마음대로야. 근데 얘네들은 원자의 배열 상태는 쉬운 표현으로 쓰는 거다. 원자의 배열 상태가 이렇게 편향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가 모두 똑같은 방향을 향한다고 생각해보면 그 안에 전자의 스핀 요 운동도 모두 어때요? 한 방향으로 붕 하고 도는 거죠. 결국 그 기운이 옆에 뭘 만드는 거야? 자기장이라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력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금속이 평소 때는 이러고 있다가 얘가 근처에 딱 와봐라.
그럼 아까 원자 하나가 바로 뭐라 그랬어? 원자 하나가 자석이라 그랬지? 이러한 이 원자들에게 얘네들 하나의 원자자석, 원자자석, 원자자석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를 받아서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원한 쪽으로. 그래서 이 내부 상황이 이렇게 끌린다 이거죠. 근처로 오게 되면. 막대 자석의 영구 자석처럼 이런 현상이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일시자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평소 때는 이러고 있는데 얘가 막대 자석, 영구 자석 근처 오면 원자 자석끼리의 자기력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한쪽으로. 한쪽 편향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나 자석이라는 얘기야, 이거 자체가. 그 다음, 이런 실험도 해봤을 것이야. 여러분 이렇게 못을 갖다가 밤새도록 붙여놔요. 붙여놓은 다음에 딱 띄면은 그 다음 쯤에 얘가 뭐처럼 행동을 해? 자석 행동하지. 왜? 원래는 이랬었는데, 금속이라는 것이. 얘가 요거 이제 밤새 붙어 있으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끌려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몇 시간 후에 그 다음 아침에 딱 띄어내요. 그럼 얘는 기억상실증 걸린 거야. 원래 지상태를 까먹은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야. 자석처럼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 되게 쓱 하면 풀리겠죠. 원상태로 복원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금속 상태 돼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그 자기자의 원인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할 수 있느냐? 바로 원자 안에 있는 전자의 이동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원자 안의 자석이 바로 서로 간에 어떤 편향 상태를 주면서 이런 영구 자석처럼 행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석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자기장을 나타내는 건데 이런 영구 자석은 항상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일시자석은 요 근처 올 때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그 다음 자기장이라는 말은 자기력을 띠는 공간을 얘기하거든. 그죠? 자기장이라는 건 자기력을 띠는 공간이야. 그러면 이런 거 없어. 자기력 뭐 얘기할 건덕지가 있니 없니? 없는 거지. 이때는 자기장이 우는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바로 여기에 자기력을 받는 어떤 예가 전개될 때 이제 이 공간은 뭐라고 할 수 있다? 자기장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우리가 막대자석 NS 얘기할 때 NS 얘기할 때 자기력선 N극은 나가요 들어오요? 나가는 거죠. 이쪽이 자기력선 나가는 쪽입니다. 나간다, 나간다, 나가는 극, 니은극, 나가는 극. 아니 S극은 들어오죠. S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자기력선을 이렇게 NS, S를 이렇게 그려요. 이거 어떻게 그린 거냐? 야 자기력선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게 아니지. 자기라는 것은 자기력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올 때 자기장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자기력선을 그리는 것은 어떤 자기력을 받는다는 상황에 설정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자기력선을 어떻게 그린 거냐면 여기다가 나치판에 자침을 놔둬요. 나치판의 자침 자체가 자석입니다. 요 점에다 자침을 딱 놔두면 얘가 지금 N극이 이쪽을 향할 거란 말이야. 우리가 나치판에 자침을 딱 놔뒀을 때 요 N극이 이쪽 향한다? 그럼 여기 무슨 극이 돼 있는 거야? S극이라는 거죠. 이쪽은 N극이라는 거지. N에서 S로 자기력선이죠. 맞죠? 그래서 앞으로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뭐의 방이다? 자기력선의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침의 N극이 이렇게 향하니까 바로 요 방향이 바로 자기력선 방향이 되겠지. 이 점에서. 자기력선이라는 말은 자기력을 받는 그 모습을 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만약 여기다 딱 나타났어?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돼. 요 점에서 자기력선 그려줘요. 자, 여기 딱 갖다 놨어? 그랬더니 N극이 1로 향해. 그럼 여기 자기력선은 이렇게 그리겠지. 자, 여기다 놔뒀어? 그랬더니 이렇게 나타나? 이게 N극이야. 이게 자기력선 방향이야. 여기다 딱 놔뒀어?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N극이 이쪽을 향해. 그럼 자기력선 방향이 이쪽이 되겠죠. 그죠? 각 점에다가 나치판을 다 깔아놓는 거야. 깔아놓으면 나치판이 뭔가 이렇게 쫙 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 중에 이제 한 선만 딱 생각했는데 바로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요 점. 그래서 요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다? 자기력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런 공간을 뭐라고 하고? 자기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단어 정리합니다. 자석에는 일사석 있고 영구자석이 있는 거야. 일사석도 영구자석 근처로 가면은 영구자석처럼 한 줄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력의 말뜻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 자석상 힘을 얘기를 해. 자기력선은 바로 자기력을 받는 것을 가시화시켜서 손으로 그린 겁니다. 자기장은 자기력을 받는 공간을 우리가 자기장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 다음 자화되었다 이런 말을 곧잘 할 건데 자화되었다는 말은 아까 금속 같은 그런 불규칙한 원자 비율 상태가 자기장 근처로 오면서 원자자석 힘에 의해서 그것이 영구자석처럼 자석 형태를 딱 띠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자석화되었다, 자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성이란 말은 왠지 정리해놨어요. 자성이란 말은 자기력을 띠는 성질, 자화되는 성질, 자기력 띠는 성질 이걸 자성이라고 그러고 그런 물체를 자성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NS 이렇게 자기로서 배웠는데, 잘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할 건 뭐냐면, 자기로서는 N에서 S를 향한다 그랬었죠? 그죠? 요 막대자성 내부에다 자기로서는 그릴 때는 N에서 S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렇게 해주는 거죠. 왜? 이렇게 연결돼야 되니까. 그래서 마치 S에서 N으로 가는 양 그려주는 겁니다. 알았죠? 또한 자기로서는 절대 갈라지거나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얘네들은 연결되어 있는 패고스에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이제 정리했을 겁니다. 그 밑에 보니까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연결하는 선 얘기됐고, N에서 S극으로 들어간 패곡선, 닫혀있는 선을 얘기해요. 패곡선으로 갈라지거나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거기 좀 초파는 오타가 좀 있을 겁니다. 펴이입니다. 펴이. 패곡선으로 갈라지거나 끊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 P점에서 자기장만 얘기할 때, 자, 이런 곡선 상태의 자기장이라면 요 점에서 자기로서는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그리고 요 점에서 자기장 방향 읽을 때 이렇게 읽어줘요. 여기서 자기장 방향 이쪽이다. 그러니까 접선 방향 매치 쳐놓고요. 접선 방향. 그 다음 조밀할수록 자기장 세기는 크다.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밀집도가 클수록 그 공간은 자기장 세다. 밀집도가 약할수록 헐렁헐렁 퍼져 있을수록 자기장은 약하다. 이렇게 보통 표현할 겁니다. 자, 그 얘기가 나올 것이고. 자, 그 다음 일단 여러분들 제목을 한번 보세요. 1번은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죠. 그죠? 2번은 뭘로 되어 있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 두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이제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이 얘기를 들어도. 아주 오래전에, 뭐 신석기 시대는 아니겠지. 하여튼 오래전에 자기장의 원인이 뭔지를 몰랐어요. 하여튼 뭘 알고 있었냐면 자석끼리 자기력이 있다는 건 알았단 말이야. 응? 자석끼리 자기력은 알았는데 그 자기장의 원인인지를 몰랐어. 원인이 뭔지를 몰랐어요. 마치 전기의 원인은 전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기장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었을 때는 자하라는 이상한 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시간 경과하고 나서 덴마크의 웨르스테드라는 사람이 이름은 꼭 기억할 필요 없어. 뭐라고요? 웨르스테드. 빨리 웨르스테드. 스페링 요구하지 마. 웨르스테드. one more time. 웨르스테드. 웨르스테드가 무슨 전기회로 실험을 딱 했어요. 근데 옆에 놓아뒀던 자침이 까딱하고 움직이는 거야. 스위치를 끊고 업할 때마다 자침이 움직여. 전류가 세지면 자침이 더 움직여. 이걸 딱 발견하고 나서 자기장 원인이 뭔지 몰랐는데 바로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주변에 나치판의 자침, 자석이라고 했죠, 자침도. 그게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그럼 자기장의 원인이 전류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런 걸 이제 우연하게 발견, 뭐 우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목적을 두고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발견을 이제 프랑스에 와서 세미나를 한대요. 논문 발표를 한대. 근데 그걸 누가 듣느냐? 앙페르라는 사람이 듣는 거야. 들어본 사람이지 이제. 이 앙페르라는 사람이 그걸 듣고서 돌아가가지고 단 일주일 만에 딱 만들어 온 게 있어요. 이거. 응? 이건 다들 알지? 그 앙페르가 여기서 딱 듣고 자기장 원인이 전류야? 그러면 실험 막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전류와 자기장 방향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 온 거야. 이건 방향에 대한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한다. 혹은 전류가 원으로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앙페르의 뭐 오른 나사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이제 오른쪽 돌아가면서 이렇게 진행하듯이. 그래서 앙페르가 규칙을 만들고 전류와 자기장 방향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이거 들지 마. 이거 하지 마. 이러한 규칙을 만들고 나서 한 3년 동안 무지하게 연구를 해서 어떤 거를 이제 딱 정리를 하게 되느냐. 자기장 세기는 이제 B라고 합니다. 자기장 세기는 전류의 비례하고 거리의 무슨 관계다? 반비례다라는 앙페르 법칙을 이제 발표하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실 앙페르는 이제 이걸 어떻게 발표하는 건 이렇게 한 겁니다. 웨르스테드가 전선 주변에 전류가 흐르는 전선 주변에서 자침 움직임을 보고서 전류에 의한 영향이 있을 거다. 앙페르는 규칙을 딱 방향 규칙 만든 다음에 여러 실험을 한 다음에 이런 실험을 한대요. 자, 전선 두 개를 탁 놔두고 실험을 해봤어. 평행하게. 그랬더니 끌려. 인력이 발생하는 거야. 얘네들을 반대로 전류를 줬어. 밀려. 청력이 발생하는 거야. 마치 뭐처럼? 자기력처럼 얘네들이 힘을 받게 되는 거죠. 맞다. 전류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자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원인이 바로 뭐다? 전하의 이동이다라고 밝혀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아니 그러면 전선 두 개 놔뒀을 때 전기력이라고 얘기했지 않겠느냐? 전기력이 뭔지는 알죠?
플러스면 청력, 플러스 마이너스면 인력. 물리투에서 하는 거야. 물론 중학교 때 했겠지만 쿨롱 법칙이니 이런 거 하면서. 만약 이게 전기력이라면 스위치 껐을 때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는 그런 힘이 안 나타나다가 스위치가 온이 될 때만 이렇게 되더라 이거지. 이것은 전압끼리의 힘인 전기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 이동이 생기면서 자기력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장의 원인은 전하가 아니라 뭐다? 움직이는 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1번은 자석에 의한 자기장. 이건 초등 때부터 실험 많이 했단 말이야. 이제는 우린 고등이잖아. 전류에 의한 자기장.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한다. 한마디로 전선자석을 공부하는 거야. 바로 전선자석. 에브리바디 전선자석. 말은 낯설어서 좀 말 따라하기 좀 뭐하겠지만 딴 데서 하지 말고 공식 명칭은 아니니까 바로 전선자석. 이걸 전선자석이라는 그걸 체감을 해야 이 단원이 간편해집니다. 다시 한번 무슨 자석 우리 공부하는 거? 전선자석. 그렇지. 이거야. 알겠지? 자석끼리의 자기력. 이거 초등학교 때 다 하는 거라 했었죠. 그 다음에 전선끼리의 자기력. 이거 물리투에서 할 거예요. 우리는 뭐야? 이제 자석과 전선자석. 이거 공부하는 거야. 바로 전선자석. 영구자석. 요거 둘의 자기를 공부하는 게 오른쪽 페이지란 말이야. 알았죠?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제목은 자기장에서 전류가 받는 힘이지만 사실은 어떤 영구자석과 전선자석과의 자기를 공부하는 거야. 자석의 일종이야, 전류도. 알았죠? 그 다음 왼쪽 페이지 공부하는 것은 막대자석 주변의 자기장 다 알고 이제 전선 주변의 자기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란 말이야. 그것도 전선자석이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일단 거기는 용어를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자속파이란 말이 있죠? 자, 빨리 자속파이. 이 자속파이가 많이 쓰이지 않으니까 괜히 이제 우리가 좀 느낌이 안 옵니다. 일단 단위는 웨버라고 써요. 이 자속은 이만의 줄임말이야. 자기력선속.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그래도 느낌은 안 오죠? 자기력선속. 영어로는 플럭스라 그래. 그래도 느낌이 안 와? 플럭스 뜻이 뭔지 모르니까 이 플럭스라는 건 다발, 묶음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게 N극에 자석이 있으면 야 N극은 자기로서 어떻게 된다 그래? 나가는 극이라 했죠? 자기로서 이렇게 이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야. 근처에 자석 없어 이런 건 나타나지도 않아. 자, 이러한 그 자기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기로서의 이런 묶음, 다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속이라 그래. 빨리 자속. 그러니까 자속을 좀 쉬운 말로 바꾸면 거기다 좀 아동틱하지만 써놓으세요. 자기력선의 다발 묶음 이렇게 써놔. 자속 파이는 자기력선의 다발 묶음. 자기력선의 다발 묶음. 그러니까 수직 단면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 이걸 자속 파이라 한다 이거죠. 미추천하요. 수직 단면을 자기장에 수직 단면을 지나는 자기력선의 수. 이걸 우리가 자속 파이. 빨리 자속 파이. 단위로 웨버. 오мот해 웨버. 자속 파이. 이게 익숙치 못하니까 괜히 헷갈리는 것뿐입니다.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빨리 자속 파이. 많이 안 써 그래. 야. 이거 떨어진다. 이 중력. 이건 예체능교도 알죠? 그러니까 중력, 그럼 왠지 뭔가 좀 가까워 보여. 근데 자석파이? 아마 평생 가도 이 단어 한 번도 안 쓰는 사람 많을 거야. 우리가 이과니까 물리시간 공부한단 말이야. 혹시 집에 가셔가지고, 엄마, 이런 대화 나눈 사람 있냐? 우리 집에, 지구자기장에 의한 자석은 몇 회 보일까? 이런 대화 나누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많이 안 쓰니까 좀 낯설은 것 뿐입니다. 빨리 자석파이. 자력선 다발 묶음, 자력선 수. 이걸 얘기한답니다. 야, 중력은 하다못해 노래도 있잖아. 플라투 스카이, 그래버티라는 노래도 있죠? 그지? 자숙파이라는 노래가 없지. 그러니까 괜히 생소한단 말이야. 이런 건 노래 자꾸 이과생들 만들어서 부르세요. 자숙파이, NSS를 향하는 나의 너의 향을 일편단심 묶으로서 다발로서 딴으로 갈라지거나 새지 않고 오미나스 나의 너에 대한 사랑의 자숙은 굉장히 밀도가 높다. 이런 걸 불러봐요. 랩으로 해보란 말이야. 얼마나 좋아. 빨리 자숙파이. 이 이과생들 자꾸 진출해야 돼요. 빨리 자숙파이. 그래요. 가수들 랩 가수 중에서 만약 이과생이 있다면 자숙파이. 이거 랩 나옵니다. 빨리 자숙파이. 내가 너희 향하는 자석의 방이 일자다 가라지 그러지 않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빨리 자석 파이. 파이. 예. 파이. 예. 자석. 좋잖아 이거. 새끄럽하면서 빨리 자석 파이. 그다음 자속 밀도란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었지. 자속 밀집도. 그러니까 오밀할수록 조밀할수록 오밀할수록이라는 말 없죠. 오밀조밀할수록 그만큼 자기장은 세다. 그래서 이 자속 밀도란 것은 말 그대로 빽빽한 정도예요. 빽빽한 정도. 빽빽한 정도. 빽빽빽. 그래서 B라 그래. 빨리 자소밀도 B. 미안해. 빨리 빽빽한 정도. 자소밀도 B. 이걸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정의 반드시 익혀놔야 돼. 자속 밀도의 정의는 바로 면적당 얼만큼의 자속이냐 이거죠. 면적당 자속. 면적당 자속. 그래서 1제곱미터에 얼만큼의 자속이 들어가 있느냐. 야, 단위 면적에 자속량이 많으면 빽빽하잖아. 자기는 세다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면적당 자속을 얘기합니다. 바로 면적당 자속. 이거 써놓으세요. 써놓고 S분의 파이 하고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면적당 자속이란 말이 중요한 말이다. 바로 면적당 자속. 그 단위를 보면 웨버 퍼 미터 제곱. 단위가 그대로 뜻을 나타내는 것이야. 면적당 자속. 그 다음 이거를 또 다른 단위로 자속밀도 B. 자기장 세기는 뉴턴 퍼 암페어미터. 바로 뉴턴 퍼 암페어미터. 뉴턴 퍼 암페어미터. 괜히 발음하기 싫다고 어떤 사람은 남 그러기도 하더라. 빨리 남. 괜찮네요. 빨리 남. 그 사람은 접니다. 빨리 뉴턴 퍼 암페어미터. 그 다음 이걸 또 묶어서 뭐라 그래? 테슬라라는 용어를 써요. 빨리 테슬라. 자 이제 묻습니다. 자속 파이의 뜻이 뭐라고요? 수직단 면진하는 자기로 쓴 다발. 알았지? 자기로 쓰는 수. 그 다음 자속 밀도는 뭐라고? 면적당 자속. 그걸 기억해. 빽빽한 정도. 웨버 퍼 미터 저거. 테슬라 같은 말이야. 이거는 이제 설명이 나올 겁니다. 하다 보면 만약에 5테슬라 5웨버 퍼 미터 저거. 1제곱미터에 5웨버의 자속이 포함됐을 때를 우리가 5테슬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 용어니까 반드시 꼭 익혀놓기 바라고.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전선자속 공부하는 거다 써놔. 전선자속. 딴 데 가서 쓰지 마라. 공식 명칭 아니야? 빨리 전선자속. 에브리바디 전선자속. 그러니까 이건 전선 공부하는 거야. 자, 첫 번째가 이거지. 전부 다 이거 공부하는 거야. 거기에 여러분들 네모로 박스 돼 있죠? 동아리처럼. 한 번 더 동아리 쳐놓고 요 자기장 세기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이걸 얘기한 거야. 원인이 전류니까 전류가 세면은 주변에 자기장도 세질 것이고 그 전선에서 멀어지면 자기 약해지겠죠. 그죠? 야, 자석에서도 막대자석, 말굽자석, 영구자석에서 먼데 갔다 오면 자기로 또 약하게 받겠지? 이걸 공부하는 건데 첫 번째가 직선전류야. 그러니까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흘러. 이 주변의 자기장, 이건 다 방향은 다 알잖아. 어떻게 하니? 앙페어 오른손 쓱 이러고 잡는 거야. 그래서 이 방에 바로 뭐에 방해 된다? 자기장 방이다 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형 전류야. 전선이 이렇게 원형이야. 이때는 쓱 잡아가지고 이게 뭐가 돼 이제는? 자기장 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장 방향은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엄지가 전류였고 휘어가 없는 네 손가락에 자기장이 있는데 일로 오면은 휘어가 없는 네 손가락의 전류 방향이고 이게 자기장 방이 되는 것이야. 여기서 어떻게 확 바뀌었느냐? 그런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한 점을 그냥 직선 전류로 보는 거예요. 한 점을 직선 전류로 봐. 이것처럼. 그래서 요거 하듯이 이게 전류 방향이야. 쓱 자기장 방향 올라오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쓱 잡아 자기장 방향 올라오죠. 쓱 가운데 점은 어떤 거야? 올라오는 자속의 모습이 나타나지. 그래서 아예 바꿔서 이걸 전류를 하겠다라는 거죠. 알았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솔레노이드라고 있어요.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된 거야. 이렇게 코일이 가까운 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른답니다. 그러면 전류 흐르니까 쓱 잡겠지. 이게 또 원형 전류. 쓱 잡어. 이쪽 무슨 극이 돼? N극. 여기는 S극. N극에서는 나가고 S극은 들어오죠. 이때 아까 막대에서 얘기했지만 그래 아께 사초순다 아께 막대에서 얘기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 그랬었죠? 그 네이버에서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거야. 특히나 이제 얘기 전개되겠지만 솔레노이드는 내부에서의 자기장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외부 자기장이 약해요. 흩어지잖아요. 공간에서. 공간에서 흩어지기 때문에 솔레노이드는 바로 이 내부가 중요한 역할을 띠면서 여기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얘기도 나올 겁니다. 자, 먼저 이 직선전류 주변의 자기장 세기는 이거예요. 저거. 앙페르 법칙. 전류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이거야. 야, 이때 만약에 이 코를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다 뭐 해야 되겠어? 상수가 필요하겠죠. 우리나라에는 김상수가 많아요? 이상수가 많아요? 김상수가 많죠. 그래서 김씨, K씨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요 숫자는 외우는 거 아니다. 2 곱하기 10만원 7승이야. 빨리 2 곱하기 10만원 7승. 읽기만 하는 거야. 외우는 거 아니야. 자, 그 다음 상수야 상수. 자기장 상수. 여기에 자기장 세기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해. 전류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 근데 여기서 잘 봐둘게.
야, 여기랑 자속 밀도가 균일하겠니? 아니지. 전선에서 거리가 멀잖아. 그죠? 그래서 이 원형전선에서의 자기장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중심에서의 자기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장 세개는 써놔. 중심에서의 값이야. 그러면 이 R의 의미는 뭐가 될까? 이 R의 의미는 그렇지. 바로 반지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반지름을 얘기한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야 비례를 이퀄로 만들고 싶어. 그럼 뭐가 필요하니? 상수가 필요하죠? 상수가 필요하죠? 우리나라는 김상수가 많아? 이상수가 많아? 김상수가 많죠? 근데 여기서 나왔네. 어떡하지? 다시 나와야 되겠죠? 다시. 그래서 K 다시. 응? 이때 이거 숫자입니다. 외우는 거 아니야. 아까 뭐였죠? 2 곱하기. 여기는 2파이 곱하기 10만 7성. 빨리 2파이 곱하기. 외우는 거 아니야. 지우잖아. 뭘 지웠니 지금? 그치 2파이 곱하기. 지운 거야 그냥 내가. 아까 뭘 지웠었는데? 2 곱하기 그렇죠. 외우는 거 아니에요. 2파이 곱하기. 난 안 물어봤는데 이런 게 얘기한 거야. 원래 버릇이 내가 이래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야. 뭐라고요? 2파이 곱하기. 외우는 거 아니야? 응? 2 곱하기. 그렇죠. 됐죠? 상수일 뿐입니다. 달라요. 그 정도. 요거보다 이게 좀 숫자가 어때? 크지? 그 정도. 절대 이런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수능에도 K-가 나온 적은 있지만 산수관에서 외워라 이게 아니라 단 자기장 상수 K는 얼마다 이렇게 다 가르쳐 줍니다. 알았죠? 그때 계산도 아니었어요. 그 문제는. 이번에 이제 솔레노이드를 봅시다. 솔레노이드는 봐라. 전류가 어떨수록 당연히 셀수록이죠. 가문의 수 한번 생각해볼까? 야, 한 격 가문보다 두 격 가문 게 좀 낫겠죠, 자기장이. 그지? 여기는 1000번 감았어. 여기는 100번 감았어. 어디에 더 자기장 셀까? 1000번. 근데 알고 보니까 1000번은 1km에 감아놨고, 요 100번은 1cm에 당겨놨어, 100번을. 그럼 이제 말 고쳐야 되죠? 어디다 더 세? 여기다 센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문의 수 아니라 단위 길이당 가문의 수가 필요하다. 단위 길이당 가문의 수. 그래서 이걸 보통 교과서는 스몰 n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써놓으세요. 단위 길이당 가문의 수. 단위 길이당 가문의 수. 단위 길이당 가문의 수. 역시 마찬가지로 이퀄 만들 때 뭐가 필요하다? 상수 필요해. 근데 김상수 나오고 김상 다시 나오고 그럼 어떻게 이제? 또 다시 나와야죠. 또 다시, 투 다시. 그렇죠. 숫자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4파이 곱하기 7만 7승. 역시 외우는 건 아니야. 자, 빨리 4파이. 됐어요. 요 정도.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해보자.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속 밀도는 혹시 들어본 사람 어떻다고 들었어요? 자, 이거는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속 밀도는 균일합니다. 그럼 왜 균일하냐 이거야. 여기서 공부하실 때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거 왜 단위는 가문의 수가 비례하지? 그냥 그랬단 말이야. 우리가 솔레노이드 공부할 때 이렇게 합니다. 원형전선을 여러 겹 감아놓은 것이다 라고 공부하는데 그건 아니야. 만약에 원형전선을 여러 겹 감아놓았다 그러면 야 그럼 원형전선 2겹 감으면 솔레노이드래. 그럼 뭐하려고 공부하니? 그럼 나오죠. 원형전선을 2겹 이상 감으면 솔레노이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원형전선 여러 겹 감았다고 솔레노이드를 하는 게 아니야. 또 얘기가 안 되는 게 분명 공부할 때 자기장 중심 자기장 쓰기라 그랬죠. 이거보다 틀리니까. 근데 솔레노이드 자속 밀도는 균일하다고 들어요, 이제. 그럼 이게 또 성립이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는 어떤 걸 솔레노이드라고 하느냐.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돼. 요 굵기 단면적에 비해서 요 길이가 긴 걸 얘기를 해요. 이거를 솔레노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로 솔레노이드. 그리고 옆에다 써놓으세요. 굵기에 비해 길이가 긴. 굵기에 비해 길이가 긴. 이렇게 써놔. 굵기에 비해 길이가 길다. 굵기에 비해 길이가 길다. 거기다가 단위 길이당 가문의 수가 필요한 게 이유가 뭐냐면 봐봐라. 여기다 4겹 감았어요. 여기는 4겹을 이렇게 감았어. 여기랑 솔레노이드는 내부에다 관심을 가지라 그랬죠. 만약에 이렇게 감겨서 저렇게 그러면 야 이렇게 잡으니까 이렇게 자기장 나가죠. 들어오고. 그럼 내부에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여기가 궁합 비어있잖아. 그럼 얘가 자석이 어떻게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겠죠. 흩어질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이렇게 해봐.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
그 내부에서. 바로 단위 길이당 가문의 수란 것은 또 써나오다. 촘촘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촘촘한 정도. 촘촘한 정도. 그래서 요 굵기에 비해서 길이가 길어요. 굵기에 비해서 길이가 깁니다. 그 다음 촘촘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새나갈 수 없겠죠. 그러므로 단면적 매우 좁기 때문에 이 길이에 비해서 요 안에서 촘촘함에 의해서 자석이 바깥으로 새나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요 단면이 좁기 때문에 요 안에서 자석 밀도가 불균일을 따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는 균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 원형 전선을 여러 개 감아놓다 하지 말고 차라리 뭘로 얘기하고 싶으면 솔레노이드는 막대 자석이에요. 막대 자석과 똑같은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대신 막대 자석은 내부에다 우리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들어갈 수 있니 이 안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때 혹시라도 막대 자석 내부에 자석 밀도 균일한가 안 균일한가 이거 의구심 가진 적 없죠. 이게 균일하듯이 얘도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는 막대 자석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솔레노이드는 막대 자석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런 솔레노이드 구조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었어요. 아니 공부한 실험까지 했었어. 초등학교 때. 어떤 실험 했었니? 모른 척하고 있네. 야, 이 쇠못에다가 막 이렇게 코를 감고서 스위치 전지력 연결하고 포켓 여기 소켓 연결하고 스위치 온 하면서 이런 거 했었지? 그 주변 뭐 모드 클립도 막 달라붙고 막 어때요? 그래 신나요? 웅진 자장자장 왼손 내리고 오른손 자장자장 이 노래 부르고 그랬었죠? 이런 거 안 했니? 그럼 이런 건 했니? 그지? 이런 실험 했었죠? 이때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거? 전자석이라고 하죠? 그 전자석의 나라는 왼손 내리고 오른손 자장자장 자기장장 이런 거 안 했어요? 우리 학교는 특수학교라고 그랬나? 자 어쨌든 이거 쓱 딱 잡았잖아. 여기 무슨 극 되는 거야 저쪽이? N극 때 여기 뭐가 돼? S극. 그 전자석이라 하죠? 이거예요. 여기서 쇠못을 빼면 그걸 솔레노이드라 그래. 응?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솔레노이드 더하기 철심 이퀄 뭐다? 전자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을 세게 할 때 방법이 뭐냐? 뭐 전류를 세게 한다든가 가문의 수를 길이당 가문의 수를 많이 한다든가 더 촘촘하게 한다든가 또 하나 방법이 이 솔레노이드 안에다가 철심을 집어넣어요. 연철심 같은 경우 철심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철심 자체가 자기장 안에서 또 자석화되겠죠. 자화되겠죠. 그러므로 얘가 자기로서 이렇게 되면서 결국 자기장 세기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세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왼쪽 써놨을 것이야. 솔레노이드에 철심을 집어넣으면 자기장 세진다 이거죠. 됐나요? 자, 솔레노이드는 내부 자기장 자석밀도 균일하다. 잊지 말어. 까먹었어 한번 써놔. 내부 자석밀도는 균일하다. 잊지 말어. 그 다음 수는 구조 자체는 단면적에 비해서 길이가 길다. 그 다음에 단일 가문의 수의 의미는 촘촘한 정도. 이걸 얘기합니다. 자, 지금까지 뭘 공부했어요? 전선자석 공부한 거 봐요. 전선자석. 그래, 전선자석 공부한 거야.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이제 풀어보기를 넘어가는데요. 풀어보기 옆에다가 자기장의 합성이라고 써놓으세요. 오늘 이제 자기장까지 공부합니다. 풀어보기 옆에다 자기장의 합성. 무슨 얘기냐? 묻는 건 전부 다 자기장 합성 얘기예요. 자, 1번 문제 봐. 1번 벽에 쳐놓고 벽에 쳐놔 이거는. 여기가 4암표고 여기가 2암표야. 이렇게. 그러면 이 4암표 주변에 이렇게 잡으니까 이렇게 잘 나타나겠지. 또 이렇게 잡으니까 또 이렇게 자기장 나타나겠지. 그러면 4암표의 오른편은 분명히 들어가는 자기장이다. 이거는 2암표의 주변은 이렇게 되면서 2암표 왼편은 올라오는 자기장이야. 그럼 문제에서 묻는 게 어딘지 모르겠지만 바로 합성 자기장. 합성 자기장이 제로가 되는 위치가 어디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부분은 들어가고 올라오는 것에서 자기장이 제로가 될 수 있겠지.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올라오는 이 두 자기장 세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되겠지? 이때 그냥 감으로 2대1 정도 될 거야. 이러지 마. 물론 맞는 얘기지만 감으로 2대1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지금 두 자기장 세기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수 밀도는 전례비례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이거죠. 이때에 요 같아야 돼요. 근데 전례비가 지금 몇 대 몇이야? 2대1이죠.
아, 그러므로 요 거리비는 몇 대 몇 될 것이다? 2대 1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떨어진 거리가 2대 1이 되는 위치, 여기서 자기장 얼마 된다? 제로가 된다는 얘기야. 그럼 둘 사이 거리는 문제에서 12m라고 했으니까 여기부터 몇 미터 되는 거니? 8m 위치가 되겠죠. 됐죠? 그 다음 오르면은 나라는 전선 보는데 나라는 거에서 같은 방향 전류 보는데 이번에는 전류가 반대 방향 가면 생각해보자. 전류가 반대 방향인 거. 자, 그러면 여기는 3A 오른쪽 그림 있죠? 1A 따로 예제를 만들었어. 그럼 이때 어디가 자기장성이 제로가 되느냐? 자, 합성 자기장이 제로의 위치 찾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수 밀도가 크기가 똑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3A 쓱 잡았어요. 그럼 3A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1A 이렇게 잡네요. 그래서 1A는 이렇게 될 것이야. 야, 가운데는 죽었다 깨나도 제로가 될 수 없죠. 둘 다 어떤 거니까? 들어가는 거잖아. 여기 펴볼게, 이쪽. 3A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거리 가까워? 어유, 전류 열났어. 그지? 이번에는 요거에 대해서 생각해봐. 분명히 들어가는 거야. 근데 거리 엄청 멀어요. 전류도 정말 존엔 작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제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결과는 뭐가 나오겠냐? 이게 훨씬 크니까 올라오는 공간이야 여기는. 그지? 우린 이걸 찾는 거야. 그럼 이쪽 보자 이게야. 얘에 대해서 오른편은 들어가죠. 어이구 거리 먼 것이 전류도 세네. 여기 보니까 올라오네. 근데 거리 가까운데 전류 약하네. 가능하지. 그쵸? 여기서 제로가 된 지점이 있을 거다 이거지. 그럼 역시 둘의 세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딱 들어가 정확하게. 요거니까 이게 같아야 돼. 전류비는 3대 1이야. 그럼 거리비는 그래서 몇 대 몇 나와야 돼? 1대 3이나 되겠죠. 여기부터 떨어진 거리가 1 미쳤죠. 몇 대 몇 되는 거야? 3대 1이 돼야지. 3분의 3, 1분의 1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리비가 3대 1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그래서 이 거리비는 3대 1이다 이거지. 됐죠? 항상 이런 합성자기장 문제 나오는 거야. 합성자기장.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쓸 때는 문제집 개수 늘리고 풀지 말고 아예 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쓸데없이 개수 늘리지 말라 그랬죠. 한 권, 두 권 정도의 그 책들 문제를 자기 걸로 만들라고 했었지.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여름방학 직후에 여름방학 강좌를 끝나무렵에 이제 이 부분이니까 자기장 부분이니까 어떤 그 질문이 들어왔었냐면 항상 문제를 만들어봐라. 네가 구성해봐라. 창조해봐라.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보는 것이 정말 물리의 실력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막 몇 개 문제를 푸는 것보다 생각을 담는 거니까. 어떤 친구가 이 질문을 왔어요. 나도 처음엔 그게 무슨 이 친구가 만든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자기가 문제를 만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딱 왔어요. 처음엔 못 알아들었는데 한참 듣다 보니까 정말 좋은 문제 냈어요. 이런 식으로 묻더라고요. 제가 이 두 개를 다 설명하니까 얘가 선생님 이 두 개를 합치는 거야 지가. 그래갖고 이렇게 전류 흐를 때 자기장이 제로가 되는 위치 그리고 전류를 확 방향을 바꿨을 때 자기장이 제로한 위치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이런 질문을 딱 하더라고요. 처음에 나도 무슨 얘기인지 몰랐던 게 전혀 생각을 못 해보다가 급작스럽게 딱 물어보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괜찮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랬을 때 자기장 제로 여기 어디 나타날 거 아니야? 얘를 방향 싹 바꿔. 그럼 자기장 제로인 거 어느 쪽이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오른쪽이었죠? 둘 사이 떨어진 거리가 몇 미터냐? 이거 묻는 거지. 이 친구 묻는 게. 이게 어떤 얘가 문제집 보고서 나한테 물은 게 아니라 지가 그냥 이 두 개를 합쳐 생각해봤다 이거야. 근데 작년 수능 문제가 이거였어. 요 무림했다고. 물론 그 수능 문제는 이걸 이렇게 바꾼 게 아니라 그 수능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있을 때 자기장 제로가 된 위치. 이거를 떨어뜨렸을 때 자기장 제로 위치. 둘 사이 거리가 얼마냐 이거죠. 같은 물음이죠?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보면 지가 수능을 예상하는 거죠. 문제 자체를. 나도 몰랐지. 누가 그런 게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 근데 이제 생각은 만약에 진짜 이 친구가 내 생각에 이 친구가 나한테 질문한 걸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딱 나왔으면 흥분해서 난리를 피겠죠. 홈피에 들어와서 와 선생님 나왔어 이러면서. 근데 지금까지 잠잠한 걸로 보아. 지가 나한테 질문한 걸 까먹은 거야 이 친구 지금. 어딘가 있는데 지금 어디 미국 유학 갔는지 모르겠어. 연락이 없어.
근데 나는 그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왜? 듣고서 쇼킹해가지고 그걸로 문제를 만들어놨거든, 뒤에다. 이 교재에다가. 이제 써먹으려고 그때. 근데 이게 시험지에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아마 이 친구가 연락이 없는 걸 봐서 까먹은 거야, 이거 필시. 지가 질문한 걸 몰라요, 지금. 근데 이거 자체도 훌륭한 문제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조금만 자기가 아이디어를 딱 잡으면 문제 하나를 예상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봤을 때 당황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담는 거예요, 물리라는 건. 문제도 구성해보고요. 알겠죠? 문제는 전부 다 자기네 합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밑에 2번은 직접 별표 치고요. 2번 직접 풀고 아싸 나왔어. 여기 노래방이냐? 자, 그 다음 뒷장 체크하는 거 풀어야 돼. 1번 별표. 이 문제가 바로 아까 그 얘기야. 내가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이 문제 보고서. 근데 그 친구 안 와서 지금 걱정인데 어딨나? 뭐 걱정할 건 없지만. 근데 이 문제 보고서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수학 구조식을 세우는 거다, 수학식 세우면 연립방정식 세우면 난리 부르스 떨고 있는데 이거 연립방정식이 뭐니 주변에 까만 사람 전부 다 미친 거다, 이건. 항상 어떻게 해놨어? 차근차근, 꼼꼼히, 집중해서 푸는 버릇을 가지라 그랬죠? 이거, 아까 얘기했던 이거지? 옮긴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딱 해놓고 어디 딱 찍어놓고 이거 쓱 옮긴 그림을 다시 그려. 또 찍어. 둘 사이 거리를 찾는 거. 산수해야 하고. 알았죠? 직접 풀어시 바라고. 그 다음, 자기장 문제까지 내줍니다. 124쪽에 3번, 동그방. 그 다음, 뒷장 1번, 동그방. 그 다음 2번, 별표. 이거 주의해야 돼. 전기회로. 항상 통합해 물어보기 때문에 전기회로하고 저항체하고 자기장하고 제가 문제를 꾸며놓은 겁니다. 이런 방식이 항상. 오른쪽 3번, 동화치고. 4번도 역시 별표. 역시 마찬가지로 전기회로 오음의 법칙과 전류의 세기 이런 걸 얘기한 거다. 자기장. 뒷장 5번 별표 치고. 그 다음 6번 별표. 자, 일단 여기까지. 자기장 세기. 합성 자기장까지. 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제 풀고, 그 다음 이제 자기